전 세계 경제 주가는 다 죽쓰고 있는데 왜 하필 미국만 잘 나갈까? 이런 큰 의문이 있었고, 그러면 과연 2025년에 미국이 역시나 잘 나갈까?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 흐름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만 예외적으로 경제가 좋은 이런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 하면 되게 또 서운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년 경제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투자은행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뭐 페드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이런 투자은행, 그러니까 소위 IB들에서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여기에 있는 무슨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이런 IB 같은 데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실제로 리포트를 돈을 주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받은 리포트를 가지고 다른 이제 기관들도 추가로 연구를 해서 무슨 세미나들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자료 나는 데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여러 그런 IB들의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세미나를 갖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특파원 나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8월에 이제 뭐 리세션, 그 다음에 뭐 고용 불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한번 쑥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뭐 노랜딩이다, 뭐 하드랜딩, 아니면 뭐 계속된 경기 부흥, 막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고만 보면 전 세계 경제 주가는 다 죽쓰고 있는데 왜 하필 미국만 잘 나갈까? 이런 큰 의문이 있었고, 그러면 과연 내년 2025년에 미국이 역시나 잘 나갈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이 되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면 바로 뒷단은 수식어 같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발 불확실성이 언제부터 본격화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말 미국은 잘 나갔습니다. 여기 제가 보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미국 그래프인데요.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지만 이게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미국 GDP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민간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같은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 말기, 그러니까 23년도에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역시나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출이라든지 개인들의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미국 GDP가 굉장히 많이 큰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국 주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12월 정도까지 쭉 데이터를 한 건데요. 자,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도요,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기업들이 양호한 기업 실적을 냈고요. AI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크면서 역사적 최고점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해까지 잘 나갔던 미국 경제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 흐름은 이어진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언제나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성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요,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뭐
경제 공약이라고 해봐야 뭐 에너지를 열심히 캐겠다 이 말이 이제 화석연료를 열심히 하겠다, 그다음에 뭐 AI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2차 전지는 하지 않겠다, 뭐 전기차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 단편적인 얘기들만 나왔었고, 큰 폭으로 한 이야기도 약간 좀 이해상충, 그러니까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뭐 관세는 높이겠지만 인플레는 잡겠다, 그리고 또다시 국내로 좀 많이 들어오게 대규모 재정을 풀겠다, 하지만 좀 쓸데없는 거는 좀 많이 줄이겠다, 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확하게 방향이 나온 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나오고, 지금의 이런 경기 흐름을 쭉 봤었을 때 미국의 성장세는 지속된다 전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표를 보면 OECD라든지 FRB, 월드뱅크, IMF, CBO, 투자은행 같은 여러 이제 투자은행 83개 투자은행 전망치의 중간값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다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씩 수치를 낮은 거를 보여줄 수, 이제 낮게 제시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역시 2025년보다 다소 좀 줄어든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OECD라든지 FRB가, 그다음에 여러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전망, 그러니까 성장세를 굉장히 좀 낮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많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점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행정부가 바뀌고 여러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되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이렇게 GDP가 큰 나라가 2%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성장률 1%대로 뭐 제시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이 더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크기도 더 큰데 성장률 자체도 크며, 여기 경기는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걸 오히려 더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 는 또 그 정책, 그 불확실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대부분 다 관세랑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 세계가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묶여 있잖아요. 서로 교역도 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중국이 됐든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자체 생산하고 자체 소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는 무언가를 사오고 만들고 쓰고 팔고 이런 그런 교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부과가 되는 이제 관세 같은 거를 대규모로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제가 또 표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수입품 60%에 17% 정도 관세가 이제 4분기에 만약 부과가 됐다가, 이게 내년 4분기 정도가 되면요, 수입품 60%의 평균 관세가 60% 정도 부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2분기가 되면 전체 중국 수입품 80%, 87%의 평균 관세율이 42% 정도 이렇게 물려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EU라든지 멕시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어찌 됐건 이렇게 경제 성장이 2% 이상의, 어찌 보면 잠재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좋지 않고 돈이 잘 안 돌고 있는데, 미국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실제 산업 측면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게 사실 모든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낮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도 뭐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만큼 금리가 사실상 여기가 다른 나라들, 기타국들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죠. 우리나라보다도 당연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면 양이
돈의 가치가 높은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이게 경제학적으로 용어가 있더라고요. 미국만 예외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미국 예외주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는 구분되는 이런 특징을 이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에 미국이 처음 생겼었을 때 미국이 약간 유럽에서도 떨어져 있고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만 조금 독특한 이런 뭐 경제라든지 경제 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가 생겼는데 요즘에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미국 경제만 나 홀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걸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 똑같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속도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지수를 100으로 봤었을 때 미국은 24년 중반 성적이요. 111 그러니까 한 11% 이상 그러니까 올랐고 다들 다 2019년 수준으로 다들 회복을 했는데 미국만 10% 넘는 성장률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주가 지수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쭉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만 예외적으로 경제가 좋은 이런 원인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인구 구조. 미국이 되게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1%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민도 들어오고 있고 또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많은 유학생들이 다 미국 대학교로 오고 여기에서 일자리도 잡고 이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젊은 인구층 그러니까 새로 노동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생산성 부분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좀 어렵게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오면서 말 그대로 망한 회사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좀비 기업 같은 데들이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미국 하면 업무 강도가 높은 걸로 또 유명을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죠. 굉장히 잘 자를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 나라잖아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이 잘 활용이 돼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투자를 했던 여러 가지 R&D라는 예를 들면 뭐 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IRA 같은 경우에서 R&D 투자, 그다음에 AI 도입 같이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것들이 조금씩 실효성을 내면서 총 생산성도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AI 투자라든지 IRA, 칩스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달러화의 지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축통화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 달러화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기축통화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달러화의 지위가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히 잠깐만 살펴보면요. 미국 이런 인구 구조 같은 경우를 보면 15세에서 64세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요. 2020년에서 2023년이
한 65.2% 됩니다. 이게 유럽이 64%고요. 일본이 58.8%입니다. 훨씬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령화 지수,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미국이 17.59% 정도 됩니다. 일본은 30%가 넘습니다. 독일도 22.75%고 영국도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런 노동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라도 크고 좀 우리나라에 비하면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채워주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 때 이민을 많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이런 흔히 말한 이런 3D 잡 이런 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육체적 노동이 베이스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역시 미국 경제가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나홀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프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부터 해서 오히려 확 증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때 그렇게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노동 생산성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 아웃풋 같은 거를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성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R&D라든지 국가 R&D가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사실 R&D 예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D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되는 R&D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 위주의 R&D 정책을 많이 피고 여러 분야에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그런 생산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R&D가 총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국이 닷컴 버블 직전까지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쭉 갔다가 2000년 초반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떨어짐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리먼 사태 이후 정도에서 쭉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팬데믹 전후 주요국들의 노동 생산성을 보면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후가 훨씬 더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EU라든지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팬데믹 이전이 훨씬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팬데믹 전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커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미국이 아직 더 잘 나가는지, 미국만 잘 나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경쟁을 했잖아요. 뭐 막대한 보조금, 그 다음에 뭐 IR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당근과 채찍을 제시를 하면서 미국의 이렇게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지원까지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투자가 몰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미국의 힘, 기축통화가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성장을 제대로 또 돕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화별 여기 외환 보유액 비중을 보면요. 아직도 미국 US 달러가 54%가 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경제생활권에서는 유로화를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화 정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요. 해지 수단 이외에 뭐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면 여기서 바로 옆에 글로벌 무역 금융거래 사용 통화 비중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달러 위에 나머지 EU는 EU 안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불리우는 뭐 일본 엔이라든지 영국 파운드, 중국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거의 미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뭐 위태롭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뭐 비트코인이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의 모든 기본적인 가치를 판명해 주는 게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달러화가 기본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화폐 가치로 했었을 때 사람들이 믿어주고 하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장 달러화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마저도 10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이런 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굳건하다라고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힘이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 예외지, 그러니까 미국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이 있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지속이 될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인구 구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출산율이 1.8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배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우수 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국 내 국제 유학생 추이를 보면요, 뭐 중국 제재를 인해서 잠깐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예전엔 박사를 하고 오면 굉장히 엘리트, 그리고 여기 와서 굉장히 좀 좋은 걸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수님들 세대라든지 저보다 조금 더 선배들 같은 입장, 그 다음에 제 친구들 정도,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석박을 따고 오면 한국으로 와서 다른 뭐 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후배들이라든지 여러 다른 좀 추이를 보면, 미국에서 뭐 대학을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석사, 박사 아니면 뭐 포닥을 했다고 치면 미국에 정착을 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잡을 잡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런 고급 인력이 미국에서 배웠던 고급 인력이 다시 자기 나라로 회귀를 했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키워낸 고급 인력이 그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거는 좋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민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3D 잡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 역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하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이번 그 대선 투표의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안 찍을 것 같은 라틴 계열이라든지 이런 이민자 출신들이 더 많이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은 이미 다 여기에서 뭐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얻어서 다 일을 하고 일을 다 잡고 정착하기가 쉬운데,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다라는 건데, 사실 이 같은 게 이제 미국의 빈 일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이런 3D 업종 같은 이런 빈 일자리 같은 게 거의 다 사실상 지금 다 채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빈 일자리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인자 수 같은 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노동 공급 부족도 없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가 계속 될까?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그런 고용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비용 개선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노동 생산성은 계속해서 숫자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유지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투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IRA라든지 칩스법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뭐 난도질을 하게 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갖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뭐 IRA든 칩스법이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세 정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의 정가의 보도죠. 이렇게 관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네한테 관세 한 60%, 70% 때린다.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 40% 이렇게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해, 기업해. 그러면 조금 관세 안 올려줄게. 아니면 깎아줄게. 너희는 조금 다른 혜택을 줄게. 이런 협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에너지라든지 AI 이런 데는 더욱 더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 투자가 물론 불확실성이 있지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됐건 지금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AI 투자 규모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는 돈싸움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돈싸움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만으로는 힘듭니다. 전 세계에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AI 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분야, 뭐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데 이제 투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분간은 흔들리기 좀 힘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금리라든지 다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미국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의 나홀로 성장은 2025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 특히 미국 IB나 여러 국제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이 경제가 꾸준히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바로 연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경기가 엄청 화랑이 되면 이게 좋겠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몇 년이나 몇 개월 앞을 선행해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 뭐 미국이 계속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면 이미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승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대했던 성장률을 못 맞춰주면 오히려 더 실망으로 돌아서서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힘이 이끄는 조류의 힘을 가는 관성을 이제 바꿀 수도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어찌됐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왔던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거는 나홀로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하지만 굉장히 좀 주의해서 끝까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